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으로 이 시대 청춘들의 아픔과 고민을 보듬었던 김난도 교수. 트렌드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무엇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늘 잊지 않고자 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이 문화재를 볼 때에도 저는 유독 이런 교육이나 가르침에 관한 스토리가 있는 곳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겨 찾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교육 기능을 담당했던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 서원입니다. 이곳 병산서원은 서원 중에서도 가장 그 유서가 깊고 건축적으로도 많은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곳이어서 제가 안동 지역에 올 때마다 시간이 되면 꼭 들러서 한번 둘러보고 또 다시 한번 선생으로서의 제 역할을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낙동강을 굽어보며 푸른 병산을 마주하고 있는 병산서원은 서해 유성룡 선생의 위패를 모신 곳으로 수많은 학자를 배출해냈다. 서원의 가장 중심 공간인 입교당을 중심으로 마당을 가운데 두고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제와 서제가 위치한다. 비움과 절제의 미학을 살린 건물 구조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하나가 되고 고요가 배어있는 뜰이 조선시대의 대표적 유교 건축물로서의 멋을 더한다. 뭐 현대의 공간이 인구가 많고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지만 학생들이 학교만 나오면 즐비한 상가와 심지어 유흥가가 같이 가까이 있는 곳도 있고요. 또 대학도 보면 대학가 앞이 어떤 고즈넉한 학문의 전당이라기보다는 술집과 당구장과 이런 곳들이 이제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곳 병산서원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독특한 또 우리가 생각할 게 많은 공간입니다. 자연 안에서 오직 교육이라는 기능에 충실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에요. 공간이 와보면 생각보다 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절이나 고궁보다 훨씬 작고 우리 사진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공간인 줄 아는데 와보면 굉장히 오밀조밀하고 그렇죠. 이건 저는 굉장히 의도된 배치라고 생각해요. 땅이 모자랐다기보다는. 입교당의 왼쪽에는 교무실 같은 그런 공간이 있고 오른쪽에 명성제는 그 원장이 기거하시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여기서 함께 기거를 하시고 또 이 앞에 동제서재가 학생들이 기거하던 기숙사 같은 곳인데 지금으로 치면 기숙사와 강당과 교실이 아주 작은 공간에 이렇게 밀집해 있는 그런 형태이지요. 그래서 작은 공간 안에서 학생들 상호간 또 스승과 제자가 서로 존중하고 상호작용하고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이제 그런 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것이고 예술은 과외 가서 따로 학원 다녀야 되는 것이고 집안에는 항상 가보면 아무도 없고 또 형제도 없고 친척도 많지 않아서 인간관계도 많이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인간의 교육에 대한 여러 기능이 굉장히 기능화되어 있고 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교육끼리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서 사실 정말
훌륭하고 높은 교육을 받았는데 뭐 인성이 이렇게 훌륭하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교육의 트렌드가 우리 병산서원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전인 교육에 대한 생각, 또 교육의 철학에 대한 큰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곳을 오를 때 항상 굉장히 독특하게 생각하는 곳은 올라올 때 보면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성인이 오를 때에도 다리를 한참 올려서 굉장히 힘들게 올라야 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뭐 계단 수를 늘려서 좀 빨리 올라올 수 있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계단을 높이 해서 쉽게 오르지 못하게 한 이유는 아마도 네가 학문의 길에 오르려면 빨리 올랐다 빨리 내려가고 그런 편한 공간이 아니라 조금 네 몸을 천천히 하고 힘을 들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좀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건축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서 이 만데루를 통해서 앞을 보면요. 참 절묘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연이 참 좋긴 하지만 산으로 탁 막혀서 어떤 순간에는 좀 답답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계곡을 통해서 마을이나 밑이 쫙 조감되지 않고요. 병풍을 바로 문 앞에 친 것처럼 이렇게 탁 막아놨는데 이런 폐쇄감은 너희는 여기서 공부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을 이 건물과 자연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병산서원의 백미로 꼽히는 만데루는 장식적 공간을 극도로 절제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을 건물 안으로 불러들였다. 일곱 칸 기둥 사이로 바라보는 풍경은 마치 일곱 폭 병풍을 연상케 한다. 이곳은 만데루라는 곳입니다. 입교당이 주로 강학을 하고 공부를 하는 공간이라면 만데루는 시회도 하고 모임도 하고 회합도 하고 약간 이제 좀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입교당에서 바라본 저 산과 강의 풍경이 이 만데루의 액자처럼 보이는 좀 그렇게 필터가 됐다면 이곳 만데루에서 내다보면 정말 절경이 숨을 멈추게 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삶의 배움과 공부란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연과 교감하고 또 동료들과 교감하고 또 쉬면서 사색하고 이런 종합적인 전인교육 또 교감과 소통의 교육이 필요했다는 그런 조선시대의 교육의 어떤 철학을 반영한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를 떠나서도 이 자체만으로도 참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제 전공은 트렌드입니다. 소위 트렌드는 항상 최신의 것, 또 항상 변화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요. 진정으로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내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우리 문화유산을 볼 때마다 변치 않은 그런 근원적인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문화유산을 볼 때마다 이게 비록 몇백 년의 시간을 흘렀지만 제게 늘 새로운 영감을 깨우쳐주는 그런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천년이 넘는 세월을 두고 우리 선조들도 함께 고민했던 것이죠. 저는 늘 생각이 막힐 때마다 선조들의 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고는 하지요. 병산을 지나며 나호열. 어디서 오는지 묻는이 없고 어디로 가는지 묻는이 없는 인생은 저 푸른 물과 같은 것이다. 높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어리석음이 결국은 먼 길을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임을 짧은 인생이 뉘우친다. 쌓아올린 그 키만큼 답은 속절없이 쓰러지고 낮게 기어가는 강의 등줄기에 세월은 잔물결 몇 개를 그리다 만다. 옛사람 그러하듯이 나도 그 강을 건널 생각 버리고 저편 평산의 바위를 물끄러미 쳐다보려니 몇 점 구름은 수줍은 듯 흩어지고 돌아갈 길을 줍는 황급한 마음이 강물에 텀벙거린다. 평산에 와서 나는 평산을 잊어버리고 평산이 어디에 있느냐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평산 서원 한명희. 길 떠나 꽃 한 풍 마냥 술렁였다. 옛사람 학문으로 머문 자리. 평산 뜰악에서 노송을 스쳐온 바람결에 책장 넘어가는 소리를 듣는다. 끝없는 욕심으로 내 안에 내가 없었던 삶의 잔영들, 뜰에 나무마다 걸터 앉았다. 침묵의 시간을
깨우며 만대로 유생들 글 읽는 소리, 낙동강을 흘러 내 고된 일상에 연두싹을 틔운다. 예로 돌아가라는 이내 가르침으로 모난 마음 변의 조약돌처럼 둥글리어 한 마리 고고한 학이 되어 들국화 꽃잎에 고요히 내려놓고 평산을 돌아선다. 자, 세민자! 우리 뒤에 있는 기다란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를 한번 해봅시다! 솔밭길에서 그리움을 달빛에 뿌리고 까까지는 절벽 구용대 아래 꽃잎이 되어 흘러간다. 전설처럼 전해오는 슬픈 그 사연 하회가는 알고 있는데 무용대야 말 좀 해다오 대답 없는 네 소식 하늘마저 노에서 불던 밤 산을 휘감고 가는 낙동강물은 천년을 우려녀 흘러왔구나. 두고 전해오는 슬픈 그 사랑 하회가는 알고 있는데 무용대야 대답해다오 쓰러져간 내 노래 무용대야 대답해다오 쓰러져간 내 노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간결한 인문학. 오늘은 이곳 서해 유성룡의 뜻을 기리고 있는 병산서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이곳은 한국 서원 건축의 예술에 있어서도 그 우수한 예술미와 탁월한 공간 운영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곳이기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즐거운 서원 탐방을 시작해 볼까요?
어떤 서원이든 항상 이렇게 출입구가 있게 마련인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입구의 이름은 복대문입니다. 그런데 문을 보시면 가운데가 솟아 있고 양측이 낮게 보이시죠? 이런 걸 소슬대문이라고 하는데 조선 사대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사대부가 지나갈 때 말을 타고 가거나 초원이라는 탈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높이가 요구되다 보니까 가운데가 솟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 문의 이름 복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논어 안녕편에 보면 극기, 복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따온 것인데요. 자기를 극복하여 예의범절을 회복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유교 정신을 상징하는 문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병산서원 내부로 진입을 해서 만대로 바로 옆에 있는데요. 이곳 병산서원에서 우리가 감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소굴을 넣으면요 양기의 역시 좀이네. 자, 이 만대루는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자 한번 이렇게 보시죠. 만대루를 기준으로 저 바깥은 자연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 만대루를 기준으로 이 안쪽은 사람이 조성한 인공미의 영역. 자연미와 인공미가 갈라지는 그 극적인 순간에 중심점에서 만대루가 위치를 하는 것이죠. 자연이란 인간이 볼 때 무궁무진한 무한의 세계, 인간의 세계는 시간이 유한한 유한의 세계, 영원의 세계와 무한의 세계의 반대인 유한의 세계가 만나는 하나의 교차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만대루는 그런 극적인 공간에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 좁은 이 안마당에서 사람들이 이 마루에 올라 저 바깥을 보게 되면 곧바로 장쾌하게 펼쳐진 자연 풍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미의 특징, 즉 바깥에 있는 아름다움을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그 풍경을 빌려오는 것, 이것을 착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착경의 원리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게 만대루예요. 이러한 예술적 특징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바깥에 있는 아름다움을 어떤 방식으로 즐기느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내부 공간에 재현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묘사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즐기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현 예술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아름다움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기운을 받아서 느끼는 착경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한국 미술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특히 병산서원의 만대루는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대루를 감상하셨다면 이제 병산서원의 제일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당 앞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당에서는 누구를 모시고 제사를 드리느냐? 바로 서해 유송룡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병산서원은 그러니까 서해 유송룡 선생님의 뜻을 기리는 서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해 유송룡 어떤 인물인지 여기에 온 김에 간단히 알아봐야겠죠. 유송룡은 1542년에 태어난 조선 중기의 문신입니다. 그의 아버지 유종룡이 예조 참의를 지냈던 문신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집안에서부터 뛰어난 학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알려지기에 따르면 4살 때 이미 글을 띄우쳤다고 하니까 상당히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유종룡에게 크나큰 행운이 찾아오니 바로 이 안동 지역 일대에서 뿐만 아니라 조선 전역에서 그 명성이 자자한 최고의 대학자, 우리나라 천원권의 주인공 태계 이황 선생님을 스스로 모시면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명석한 머리, 좋은 집안의 위대한 스승까지 만나는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서요, 유송룡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는 생원 진사시 시험에 23세 되던 해에 합격을 해서 이미 그 명성을 알렸고 25살 되던 해에는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정말 이른 시기에 빨리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28살에는요 공조 좌랑이라는 자리에 올라서 파격 승진을 하였으니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그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유송룡 인생의 극적인 순간이 한번 찾아옵니다. 바로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유성룡은 어떤 선견지명을 보여줬냐? 바로 정읍 현감으로 있었던 이순신을 전라자수사로 인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임명함으로써 조선의 바다를 지킬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이 터진 후 조선은 패망 직전까지 몰려갔었잖아요. 그때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을 통해서 그 위기에 빠진 조선을 극적으로 구하는 역할을 해냈는데, 이때 유성룡의 선견지명이 없었다면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대학자가 유성룡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원에서는 항상 그 뜻을 기리는 학자가 있기 마련이고, 그 학자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바로 그러니까 만대루의 아름다움을 끼고 있으면서 그 위에 유성룡의 뜻을 기리는 유서 깊은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만대루가 품고 있는 그 심오한 뜻 이해하셨죠? 영원의 세계와 유한의 세계의 만남, 바깥에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 장대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 인간의 좁은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차경의 원리, 그 아름다움을 오늘 이곳에 오셔서 느껴보셨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유한할지라도 영혼의 꿈을 품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방송 여러분에게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생길 청솔 이선호. 세월 바람에 실려 소리 없이 떠나가는 인생길. 마음자리 둘 곳조차 없이 그림자만 남기고 떠나갑니다. 백발이 휘날려도 여전히 뜬구름 같은 인생. 어디로 흘러가는 부평초인가. 세월 지난 자리에 가라앉은 허무. 아쉬움으로 수놓은 길. 노을의 끝자락 부여잡고 약속하지 않는 기다림으로 가슴은 진 다음으로 물들어갑니다. 일몰의 고갯길 넘어가는 고행의 방랑자처럼
낙동강 굽이굽이 돌아가는 내 고장 대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유적지 얼마나 제1세 조선시대 풍류와 멋을 가득 안고 숨쉬는 하회마을 아십니까 낙동강 물구비에 아름다운 하회마을 마당근 민속놀이 서민들의 해악이네 도담길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우리 한옥 당당자대 조선시대 풍류와 멋을 가득 안고 숨쉬는 하회마을 아십니까 조선시대 풍류와 멋을 가득 안고 숨쉬는